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도 했단 말이지. 그땐 그랬다고. 대체 왜 그래? 지금은 상상도 못할 10, 20년 전 우리나라 문화 탑5입니다. 왜 그래? 먼저 비디오 만화책방입니다. 8, 90년대에는 동네에 비디오와 만화책방이 적어도 한 곳은 존재했었는데 동네에 사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당시 천국이 따로 없는 장소였습니다. 비디오 방에는 만화면 만화, 영화면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를 볼 수 있었고 네모난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 케이스를 여는 순간 설렘과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으며 여러 비디오 케이스의 표지를 구경하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화책은 보고 싶은 책이 출시되길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대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만화책을 고르는 척하면서 하루를 온종일 만화책방에서 보내다가 책방 사장님한테 혼나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비디오와 만화책을 같이 대여할 수 있는 방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으며 부모님이 비디오 만화책방을 운영하는 친구였다면 주위 또래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집에 비디오 레코더는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구입, 본방송을 녹화하여 녹화용 테이프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돌려보기도 했고 비디오 테이프에 화면 왜곡이 생기거나 노이즈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쾌청이라는 비디오 클리너를 이용해 비디오 레코더 및 테이프를 청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깍두기 문화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한 미녀가 깍두기가 되어 생존하는 장면이 나와 이를 본 여러 외국인들과 깍두기 용어를 잘 모르는 20대 초반의 시청자들이 깍두기가 뭐냐며 의문을 드러낸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깍두기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진 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놀이 문화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놀이 문화가 없었던 1980년대 시절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 술래잡기나 공기, 얼음땡 등 짝을 지어 하는 맨몸 놀이를 할 때 인원이 짝수가 아닌 홀수가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어느 편에 가지도 못하고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당시 현명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묘수를 발휘해 남은 한 사람에게 깍두기라는 명칭을 지어 어느 한 편에 임의로 끼워서 모두가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깍두기로 선정된 아이들은 대부분 게임을 잘 못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또래에 비해 다소 어린 친구들을 위주로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특유의 배려와 다같이 즐기는 문화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후에 우리나라의 옛날 깍두기 문화를 알게 된 여러 외국인들은 깍두기 문화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우리나라 특유의 정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함지나비 문화입니다. 함지나비란 혼인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을 뜻하며 신랑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함지나비가 되어 함을 등에 지고 오징어 가면을 쓴 채 신부 집으로 찾아가 함사시오라고 3번 외쳐야 했습니다. 함지나비를 맞이하는 신부 집에서는 함값으로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이때 함지나비를 빨리 들여보내지 않고 신랑이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근처에 사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자신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함지나비를 안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축복을 공유함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큰 민폐가 아닐 수 없는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함지나비는 대부분 저녁 이후에 신부 집에서 방문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대에 방문해 함사시오라고 말하는 큰 목소리 때문에 이웃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이웃들에게 큰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선을 제대로 넘은 함지나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부 측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함지나비가 신랑 신부 몰래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신부 측에서 보내준 함값이 신랑 측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신부를 구박, 이를 견디지 못한 신부가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신부를 폭행해 결혼 직전 파혼까지 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옛날처럼 거창하게 함지나비를 맞이하는 문화는 사라졌지만 간혹 신랑 신부의 친구들끼리 소소한 이벤트로만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흡연 문화입니다. 현재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찾거나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흡연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눈에 보이는 어느 곳에서나 담배를 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음식점, PC방 등 실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한 것은 기본이었으며 대중교통의 대표격인 버스나 택시, 전철, 여기에 더해 비행기 등 눈에 보이는 장소가 곧 흡연 구역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당시 방송했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흡연을 노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과거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접 흡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흡연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담배에 대한 건강 악화 우려로 인해 여론이 안 좋아졌고 정부는 여러가지 금연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발의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면서 본격적인 금연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2002년 12월 부터 TV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되었고 2013년 7월부터 공공장소와 음식점, 술집, 카페 등의 장소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실내 흡연 문화가 일상이었던 당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과거 영상을 보며 헐 충격이다, 저런 시대에서 비흡연자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지? 아이가 옆에 있는데 그냥 담배를 핀다고? 등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졸업방 문화입니다. 졸업방이란 졸업을 축하하며 졸업생들에게 밀가루를 뿌리거나 계란을 던지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졸업식 뒤풀이의 소소한 학교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졸업생들끼리 졸업을 기념하여 교복을 입은 채 소소하게 밀가루를 뿌리거나 계란 등을 던지며 서로의 졸업을 축하해주는 의미로 시작됐지만 해가 지날수록 졸업방 문화는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찢는 것은 기본, 그대로 찢어진 교복을 입은 채 밀가루를 잔뜩 뒤집어 쓰고 거리를 활보하였고, 밀가루나 계란이 아닌 식초, 소화기를 준비해 졸업생들을 모아두고 마구 뿌려댔으며 찢는 것에서 모자라 불로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예 교복을 벗어던지고 알몸인 상태로 밀가루를 뒤집어 쓰거나 전봇대에 졸업생을 묶어 여러 학생들이 한데 모여 잡다구리 한 것들을 던지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고, 단체 기합을 주고 졸업을 축하한답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탈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는 해외신문에 실리기도 하는 등 국가적 망신으로 번지기까지 하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중병이라 언급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졸업식과 입학식 문화가 정상화되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졸업방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 졸업식 시즌 및 신학기 시작 학교 폭력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출동해 졸업방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교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하는 진풍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소소한 졸업방 문화였기에 이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어른들도 웃으면서 같이 즐기던 시절이었지만, 현재는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추억 속의 문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졸업방 문화를 1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